발목 접질러서 집 근처 병원 갔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뼈는 괜찮다. 뭐 인대가 좀 늘어났지 않을까? 물리치료 받고 쉬어보시오. 그리고는 한 1주, 2주 지났는데도 계속 부어있고 아프다 그래서 오세요. 그런데 과도하게 늘어났을 때 놨을 때 자기 자리에 안 가요. 그러면 연결성은 있더라도 과도하게 이완되어 있다. 이렇게 부어있고 멍도 가라앉지 않고 이런 거는 안에 조직 손상이 있다는 이야기고 인대 손상이 있다는 의미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어떤 얘기를 좀 들려주실 예정이실까요? 예, 오늘은 외래에 자주 방문하시는 이유 중에 발목을 접질렀다 이런 주제인데, 우리가 발목을 접지르면 뭐 인대가 늘어났다, 인대가 파열이 됐다, 이제 보통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제 이런 환자분들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발목을 자주 접질리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조금 대수롭지 않게 표현하는 분들, 발목 그냥 좀 살짝 접질렀어요. 평소에 가끔 뭐 접지르긴 하는데 좀 쉬고 얼음찜질하면 좋아졌는데 이번엔 좀 오래 가는 것 같네요 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접질렀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본인이 자주 접지른다, 근데 이게 문제이다, 이거를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면은 환자분들을 만나실 때 전자분이 더 안 좋으실까요? 후자분이 더 안 좋으실까요?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데, 첫 번째 분들은 인사이트가 조금 부족한 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사진에 부어 있는 것도 보여드리고 초음파를 해서 그 부분을 짚어드리면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진찰을 할 때 이렇게 발목의 불안정성을 체크를 하는데, 이거 느껴지시죠? 꼭 여쭤봐요. 그러면은 소리가 나거든요. 덜거덕 소리가 나요. 오, 느껴져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분은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이걸 계속 미루는 분들이 있죠. 왜냐면 일상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급성기 치료를 하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계속 미뤄왔던 분이기 때문에 치료 면에서 뭐 어떤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굳이 말한다면 이제 후자, 인사이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설명이나 치료나 이 경과 관찰 면에서는 좀 더 매끄럽다라고 볼 수도 있죠. 한 번 접질렸을 뿐인데 하고 그냥 생각하고 넘기면 발목에서는 실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관절이 이제 그 정상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인대, 힘줄 같은 것들이 감싸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과도하게 늘어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대부분 발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처진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바깥쪽에 앞쪽으로 가는 1번 인대, 아래쪽으로 가는 2번 인대 두 개가 다치게 되는 거죠. 근데 힘줄은 이제 좀 더 세니까 이제 버티고 그냥 심한 경우에 염증반을 일으키지만, 인대는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파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파열이 있으면은 적절한 초기에 대응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늘어난 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잔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유를 고무줄로 합니다. 고무줄을 딱 당겼을 때 딱 놓으면은 자기 자리를 가죠. 그런데 과도하게 늘어났을 때, 놨을 때 자기 자리에 안 가요. 그러면 연결성은 있더라도 과도하게 이완되어 있다. 그러면은 놔두게 되면 불안정해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이라도 접질르면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정말 접질렀다, 잠깐 하고는 붓지도 않고 멍도 올라오지 않고 별로 아프지 않고 반복되는 에피소드가 아니다, 그러면은 좀 지내보셔도 돼요. 그런데 접질렀는데 확 붓습니다. 그리고 멍이 올라와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발목 접질러서 집 근처 병원 갔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뼈는 괜찮다. 뭐 인대가 좀 늘어났지 않을까? 물리치료 받고 쉬어보시오. 그리고는 한 1주, 2주 지났는데도 계속 부어있고 아프다 그래서 오세요. 그럼 저는 말씀드리죠. 뼈는 괜찮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뼈만 괜찮다는 거거든요. 근데 엑스레이에서 사실 인대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부어있고 멍도 가라앉지 않고 이런 거는 안에 조직 손상이 있다는 이야기고 인대 손상이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병원을 갈까 말까 망설일 때는 붓는다, 멍까지 올라온다, 아픈 게 얼음찜질을 하고 며칠 쉬어도 그렇다, 그러면은 병원 가서 반드시 발목 안에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은 어떤 장비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첫 번째는 진찰을 합니다. 정말 부어있는 부위가 인대 부위냐. 그래서 그렇게 오시면은 일단 부어있는 위치, 멍이 올라오는 위치를 보고 일단 앞통을 체크합니다. 앞통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통증 부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대 자리를 이렇게 눌러봐요. 우리가 전거비 인대라고 하는 제일 처음 다치는 1번 인대를 눌러보고, 그 다음 2번 인대, 종비 인대라고 하는 두 번째로 다치는 인대를 자리를 눌러봐요. 그리고는 비골관을 만져봅니다. 모든 곳에 앞통이 있고 부어있고 멍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엑스레이를 당연히 찍겠죠. 인대 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인대가 붙는 자리,
요 끄트머리의 뼈를 살짝 잡아당겨서 아주 미세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일단 엑스레이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족부 관련 진료만을 중점으로 보는 의사들은 반드시 정렬 상태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 찍어서 이제 정렬 상태를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진찰 소견에서 의미 있게 인대 손상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는 초음파를 봅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 소견에 따라서 이것이 단순 염자인지, 부분 파열인지, 완전 파열인지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예전에 인대 파열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살짝 접질렀는데 초음파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줄을 꼭 같이 봐줘야 돼요. 이렇게 힘줄을 보면 이 비골관이라는 힘줄인데 여기 이제 비골이라는 뼈입니다. 바깥쪽 복숭아뼈. 이렇게 가는데 괜찮아요. 패턴도 괜찮고 많이 부어 있지 않다. 만약에 심하게 접질른 사람이 있다면 여기가 이렇게 붓고 물이 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위치를 살짝 옮겨서 여기 이제 바깥쪽 복숭아뼈예요. 복숭아뼈와 그 다음에 거골 연결하는 게 인대인데 이렇게 보면 인대 주행이 어느 정도 잘 살아있는 편이죠. 우리가 안정성은 여기에서 잡히거든요. 복숭아뼈에 여기에서 이렇게 잘 잡히느냐 못 잡히느냐.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동적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발목을 안으로 꺾었을 때도 인대가 약간 이렇게 처지죠. 많이 심하지는 않고. 이게 이제 동적인 검사예요. 그렇다면 요거는 아주 좀 경미한 불안정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각도를 쫙 돌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밑에 쪽으로 가는 종비인대. 종비인대는 뭐 나름 비교적 괜찮네요. 그리고 그 뒤로 가는 힘줄들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인대가 다쳤다, 발목을 접질렀다, 인대 파열이 걱정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 바깥쪽을 지지하고 있는 힘줄에 염증 반응은 많이 없는지, 그 다음 정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의 주행은 괜찮은지, 발목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서 스트레스를 줬을 때 불안정성이 심하진 않는지 이제 그런 순서로 보게 됩니다. 원장님 기준에서 이제 수술을 결정해야 된다. 어느 정도 단계에서 수술을 결정하실까요? 일단 인대가 다쳐서 오면 일단은 급성기 치료입니다. 3도 완전 파열을 하더라도 급성기에 이렇게 부어있고 안에 염증 반응이 막 활발하게 있을 때는 어차피 비수술을 해야 돼요. 이 급성기를 가라앉혀야 되거든요. 이때 만약에 완전 파열이니까 급하게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수술하고 나서 좀 발목이 뻣뻣한 강직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단계의 파열이든지 간에 초기에는 급성기를 일단은 가라앉혀야 돼요. 쉽게 말해서 부기를 좀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평가를 하죠. 요게 꼭 수술을 해야 될 거냐, 요거는 수술을 안 하고 좀 더 비수술로 가볼 수 있는 거냐, 그걸 디시전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판단을 할 때는 단순히 요 요소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나이가 중요하죠. 나이가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단순 숫자보다도 평소의 활동 정도,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 연세가 좀 있는 분들도 스포츠 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래서 꼭 젊지는 않더라도 활동하고 스포츠를 하는 게 목표인 분들에서 파열 단계가 높다, 그런 경우에 첫 번째 에피소드가 아니고 불안정이 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스포츠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급성기가 지나자마자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수술하고 얼마간 쉬고 얼마간 재활을 하면 운동을 할 수 있다. 거의 이 패턴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디시전이 필요한 것이고, 평소에 그렇게 스포츠를 즐기지도 않고 파열 단계가 애매하고 일상생활 정도에서 복귀를 하고 거기서 조금만 더 좋아지는 걸 목표로 잡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비수술로 가는 거죠. 발목인대 수술에는 봉합술하고 재건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봉합술이라는 건 우리가 뭐를 봉합한다, 말 그대로 이제 꼬매는 거죠. 재건술은 만든다는 겁니다. 없는 거를 만들거나 이제 그럴 때 보통 쓰는 용어죠. 그래서 봉합술은 본인의 인대를 최대한 살려서 땡겨와가지고 꼬맨다, 본인 인대를 그대로 살리는 거죠. 재건술이라는 거는 봉합을 할 수 없을 때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통 이제 힘줄을 가지고 와서 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힘줄을 가지고 와서 인대가 있던 자리에 이렇게 꼬맨다고 되지는 않거든요.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니까 이 힘줄을 가지고 와서 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뼈에 심는 거죠. 심어가지고 인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제 재건술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재활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시 파열이 안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쉽게 파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에 파열이 됐던 것처럼 다친다면 그럼 다시 파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재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기능적인 부분을 확 향상을 시켜주는 거라서, 쉽게 말해서 축구를 하는데 태클이 들어왔어요. 발이 이렇게
들리겠죠. 그때 서느냐 못 서느냐. 길을 가다가 움푹 파인 길을 못 보고 잘못 디뎠는데 발이 확 들렸어요. 서느냐 못 서느냐.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죠. 그럴 때 무의식 중에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제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거죠. 옛날에는 재파열은 재건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딱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재건술의 적응증, 재건술이 꼭 필요한 사람들의 그 부분은 되게 좀 점점 적어지고 있다. 왜냐? 인대 봉합술의 이 기술과 수술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파열이라고 다 재건술을 하지는 않아요. 재파열도 불안정성이 심하지 않다면, 물론 이제 요거는 진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요거는 다시 봉합술로도 잘 나올 수 있다. 물론 중요한 거는 재수술의 요건이 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겠죠. 오늘은 인대 파열 수술을 할 건데요. 20대 초반 젊은 남자인데 다친 지는 한 2달 됐고, 축구하다가 태클 동작에서 심하게 이제 확 적지르면서 인대 파열이 됐다고 듣고는 2달 동안 뭐 깁스도 하고 염증 치료, 물리 치료도 하고 했는데 살살 딛는 거는 되지만 아직까지 이제 다시 운동을 하거나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고 봤더니 인대 손상 상태가 좀 심하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젊고 활동적이고 빨리 다시 운동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절개술 말고 절개하지 않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인대 봉합술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왔을 때 처음에 당연히 뼈 상태를 보는 거죠. 왜냐면 인대 파열이 단순히 인대 파열만의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치의 형태. 그러면은 여기는 조금 아치가 낮은 편, 약간 낮은 편인데 별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구나. 그리고 초음파 했을 때 여기 파열 범위가 상당히 넓었지. 근데 뼈 조각 같은 것들은 없었으니 봉합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이 환자는 이제 워낙 다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쭉 이렇게 내려보면서 여기 파열이 심한 상태였지. 그리고 발목 앞쪽에 파열이 되면 발목 앞쪽으로 이렇게 염증 반응이 넘어오는데 앞쪽으로 염증 반응은 그렇게 많이 넘어와 있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관절 내시경이 들어갔을 때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을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MRI에서 보이는 연골 손상은 없었지만 역시나 연골도 괜찮은지 더블 체크는 해야 되겠다.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관절 안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지금 다쳐서 관절 막 이렇게 부어 있는 거고, 뻘겋죠. 이거는 이제 파열로 인한 염증들. 이렇게 해서 관절 안을 이렇게 쭉 저기 뒤쪽까지 쭉 스캔을 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부어 있는 것들은 이제 염증 반응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남아 있는 거라서 기구가 들어가서 이렇게 조직이 안으로 터져 있고 염증 반응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 씻어내죠. 그리고 발목의 이제 앞쪽, 바깥쪽에 있는 흉터 조직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2달 전에 심하게 다치기 전에도 자주 접질렀기 때문에 이 조직들이 되게 단단하게 흉터 조직, 스카 조직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 운동을 할 때 뻑뻑하고 뻐근한 이런 불편감들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실을 바깥쪽 복숭아뼈에 고정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전극이 동피가 둘 다 나와요. 그러면 지금 실 하나를 이렇게 앞쪽을 통과해서 뒤쪽으로 빼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종비인대를 꿰맬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일단 관절경으로 연골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변 염증 조직 제거하고 다 끝났거든요. 자, 이제는 봉합 과정이에요. 봉합 과정. 딱딱 잘라주면 빛이 납니다. 수술 후에 회진은 보통 하루에 2번 도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밤새 안녕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아침에 보통 회진을 돌고요. 오후 회진은 보통 이제 오후에는 대부분 수술이 있으니까 수술이 끝나면 오늘 수술한 환자,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계시던 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진을 돌죠.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돌고, 족부 쪽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길게 입원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대부분 2박 3일, 좀 많으면은 3박 4일 이 정도 되고, 그래서 다 이제 좀 턴오버, 회전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급성기들이죠. 수술했는지 하루 이틀 정도 된 분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무지해반증 수술은 걸어도 되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어떻게 걷는지를 좀 어색해 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좀 봐드리고, 이제 하루 지난 분들은 통증이 얼마나 이제 가라앉았는지, 이틀 지난 분들은 낮 동안 불편한 건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쭤보죠. 이거는 많이 조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더 아파지거나 이러면 이야기하세요. 네.
나중에 소독할 때 보면은 구멍만 이렇게 3개 있지만 수술 범위는 전체 다거든요. 내일부터는 이제 통증이 뚝뚝 떨어질 거니까 괜찮을 겁니다. 튼튼하게 봉합이 잘 됐고 연골도 더블 체크했거든요. 연골도 손상 없고 괜찮아요. 근데 이제 바깥쪽 인대는 다친 게 심한데 그전에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접질리는 그런 게 흉터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다 이제 제거하고 튼튼하게 딱 꼬매니까 이제 흔들리는 건 없을 거니까 쭉 쉬다가 나중에 재활 잘하면 된다. 쉬고 계세요. 예. 수술을 하든 비수술을 하든 발목인대 치료에서 재활이 중요한 이유가 재활은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활은 중요하다. 발목 인대 수술을 한 사람들한테 재활을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재활 운동이라는 거는 그냥 가동 범위 늘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냥 도수 치료 몇 번 받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일 기본 중에 기본. 가동 범위는 금방 좋아집니다. 이건 혼자 해도 좋아져요. 그런데 기능을 끌어올린다는 거는 뭐냐 하면 다시 다치지 않는 거거든요. 재부상을 방지한다. 이게 기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의 목표는 여기 있다. 비수술 환자에게도 수술 환자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언제 걸을 수 있나요? 언제 운동할 수 있나요? 이런 건데요. 회복과 복귀 기준 정리해 주시죠. 보통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체중을 실어서 디디면 안 됩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봉합은 실로 합니다. 실로 꼬매는 거죠. 그러면은 실의 힘이라는 게 우리 체중을 이길 수가 없죠. 실이 체중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실 힘으로 처음에 버틴다. 그럼 바짝 당겨와서 딱 봉합해 놓은 것이 바깥쪽 안정성을 딱 잡으려고 딱 당겨서 꼬매 놓는데 체중이 딱 실으면은 실이 점점 이렇게 느슨해지겠죠. 이만큼 이제 안정성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좋겠다. 보통은 3, 4주다. 그러면 그때 와서 이제 봉합 상태를 확인하고 지금부터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활을 합니다. 단 격한 운동을 하지 마라. 왜냐? 재활은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갑자기 괜찮다고 갑자기 격한 걸로 가면 본인이 순간 발목 컨트롤을 잃어버리면 다시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운동신경이 괜찮은 분들은 재활 기간이 여기서 또 한 3, 4주 그렇게 돼서 오게 되면 이제 재활 상태를 체크를 하죠. 어느 정도 본인 발목을 컨트롤할 수 있구나. 거의 된다. 이제 혼자 남은 거 요만큼만 보강하면 될 정도로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음껏 운동을 시작해보라고 하죠. 발목인대 파열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단계다. 아주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검사를 했는데 그냥 뭐 염증이 좀 있고 늘어나고 이런 모호한 설명은 맞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진료를 받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파열이면 다 수술해야 되느냐.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인대는 파열이라고 수술은 아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이 사람의 히스토리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다친 거냐? 반복해서 여러 번 다치는 거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은 지금 파열됐는지 한 2달 지났는데 증상이 뭐냐? 쉽게 말해서 이 발목, 이 관절은 불안정이 있느냐? 이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나가면 발은 딛는 모양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요족이라는 발이 있으면 요족은 발바닥 전체로 다 딛지 못하고 바깥쪽 날 쪽으로 딛는단 말이죠. 그러면 바깥쪽 인대가 파열이 된 게 낫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다. 그러면 요족을 같이 조절해 준다. 그러면 파열이 있더라도 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복되는데 파열 단계도 높은데 요족도 있다. 이거는 낫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는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누가 들어도 납득될 만한 설명이 있는 그런 진료를 받기를 희망합니다.